사실 세계 경제를 살린 게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국은 약간 후진국이었고 말하자면 그런 속에서 막 이게 이제 개발도상의 성장을 막 1년에 15%씩 할 때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세계를 굳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통로도 없는 상태에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IMF가 수배 내지는 수십 배 정도입니다. 그런 거를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후에 노동자들의 조건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뭐 비정규직이 이렇게 1000만씩 넘어간 건 다 IMF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리해고법이 도입되고 근로자 파견제가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이 파견업종이나 용역회사가 대규모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런 걸 거쳐보면 지난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해왔던 비정규직 투쟁이 상당한 정도 후퇴하거나 다시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후퇴할 거라고 보고요. 최저임금에서도 봤지만 이게 일정하게 제동이 걸리면 바로 후퇴를 해버리니까 두 자릿수 인상했다가 바로 2.5%인가 3% 낮추는 걸 봐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폭적인 후퇴와 노동분열이 또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정리하고 여기다 지난달 23일 날 경총 기자회견하면서 40가지 법안을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운해고, 정리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조항 삭제, 쟁의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 제한,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이런 이제 노동과 관련된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됐고요. 이 법안 다 던질 겁니다. 하반기에. 그럼 이제 정부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이제 이 문제를 결국 짝짝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오고 이 구조에서 정의당이 없다면 현재 구조로 보면 제가 280석 이상 300석 중에서 양당이 가져갈 거라고 보였습니다. 그 양당에는 비례유정 정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민생당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대체적으로 36석인가 7석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중립지대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민생당도 제가 보기에 서너 석 전국적으로 저희 당도 대여섯 석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양당 그리고 비례위장 정당은 공무원 선거 끝나면 바로 당을 해산할 거고 이런 속에서 이 300석에 290석을 양당이 가져가고 우리 당이 대여섯 석이 될 경우에 노동자 생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 자영업자의 몰락도 예견되고 있는 거죠. 상황은 제가 보기에 꽤 심각한데 이게 쟁점이 되거나 노동자들에게 큰일 났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현장은 사실 조합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거나 그래서 진보정당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양당으로 갈라졌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거나 이런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에 쭉 돌면서 교육하고 이랬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첫째 대면 접촉이 어렵고 두 번째 별 의지가 없어요. 노조위원장들이나 대표자들이 그걸 막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힘들고 예전 같은 노동자 집중 투표, 흔히 계급 투표라고 얘기되는 노동자 계급 투표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사실 노동선대본부장 겸 중앙선대위원장으로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천안지역 노조 대표자들께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첫째,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 어찌됐든 조합원들이 그게 간담회가 됐든 개별 접촉이 됐든 점심시간에 조합원들 한두 명씩 불러서 얘기를 하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정의당이 패배하는 건 곧 너의 생존권의 파괴다. 일사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이제 조합원 간담회 어쨌든 좀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홍보. 선전 홍보가 대면 접촉이 어려우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 방을 만들고 탈방에 한 300~400명을 초대하려고 해요. 이제 현장의 노조 활동가들을 전면적으로 초대를 하고 이 활동가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 뵙자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문건들을 좀 정리한 내용
조합원들에게 대한 선전 내용, 뭐 그럼 노조마다 그걸 로고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걸 하루에 하나나 두 개씩 다 하고 거기 들어있는 300~400명의 현장 활동가 현장 간부들이 단골의 단톡방, 밴드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노동자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운수 노동자 200인 선언이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산별 간부들 지지 선언을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잡아가고 실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건데 끊었고 이제 뭐 부산 지역 노동자 선언, 뭐 천안 지역 노동자 선언, 여기 뭐 200명이 어려우면 뭐 천안 지역 노동자 100인 선언 이런 걸 하면 이제 저희가 받고 또 이제 집계하고 또 뭐 회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황한철 후보가 출마해서 여러모로 여기 올인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은행노조 20명만의 전현직 간부니까 20명, 은행노조 10명 뭐 이렇게 하면 뭐 100명 모으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누가 그걸 책임지고 하냐의 문제이지 일손이 딸려서. 어쨌든 그게 이제 지금 진행되는 세 번째 것이고 네 번째는 뭐 실질적인 도움은 뭐 지역 후보들한테 이제 여기는 그래도 황한철 후보를 천안 지역의 노조가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은 지원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민주노총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에 4명의 지역 후보가 출마했고 부산 지역 노동자가 대체적으로 한 3만 5천 정도가 되는데요. 공군과 금속을 합치면 공군과 금속이 제일 크고 화성은 별로 부산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뭐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이번에 1000명만 뭐 세액공제를 하겠다. 1000명 세액공제하면 1억이잖아요. 1000 곱하기 10만이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1000명만 모아요. 1000명만 모아서 후보가 4명이면 2,500만 원씩 좀 내고 갖다 주고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이게 노동과 지역 후보 그리고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정치 뭐 또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노동이 소중한 줄 아는 거고 이런 데 역할 좀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 뭐 황한철 후보 계시니까 하고 또 박성준 후보 쪽에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결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결합 안 했더라도 뭐 여기를 주도하더라도 이 후보 진영에서 예를 들면 뭐 20명이든 30명이든 이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역시 노동자들이 진보 정당을 지키는구나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역 후보 지원 뭐 요즘 뭐 어떻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노조마다 이제 당번 정해가지고 뭐 월요일 날 저녁은 뭐 상황 플러스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지정해서 뭐 간부들 하루에 한두 번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지역에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당번제로 뭐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뭐 송동환 대표가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 이제 이게 좀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중앙 상황과 현재 전국적인 노동 상황 또 여러분들이 당부드리는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견을 이제 듣거나 혹은 또 그런 게 있으시면 정의당의 노동 공약은 뭐 이미 여기 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웹자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노동 공약 같은 거를 이제 좀 연쇄적으로 내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권승미 지휘자님, 뭐 무슨 질문이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너무 반들이